저번 이야기에서 내가 고딩이었던 시절, 악몽과 귀신의 괴롭힘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구해줬다고 한 거 기억나지? 이번에도 할아버지와 관련된 꿈 이야기들을 풀어볼까 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은 고향인 전주에 있는 선산에 할아버지를 모셨는데, 큰아버지가 경제 사정이 안 좋다면서 그 선산을 형제간의 상의도 없이 그냥 팔아버린 거야. 그때 내가 고3 때였는데 잘잘못을 가리는 건 둘째치고 당장 할아버지의 묘를 이장해야 할 상황이 되었어. 어찌어찌해서 겨우 이장을 마치고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졌고, 부모님은 친척 할아버지 댁에서 하루 자고 가겠다며 나에게 전화를 했어. 나는 잘 마무리하고 조심히 오라며 전화를 끊었고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내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현수야,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손가락이 너무 아파. 현수야, 너무 춥다. 꿈에 나타난 할아버지는 내 이름을 부르며 서럽게 울었고, 할아버지를 안아드리려고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럴수록 할아버진 점점 더 멀어졌어. 그러다가 잠이 깨서 시계를 보니 시간은 새벽 4시 반 정도였고, 비록 짧은 꿈이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나는 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지. 근데 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는 거야. 어머, 현수야. 엄마도 똑같은 꿈 같다. 엄마야. 그러니까 그날 밤에 어머니와 내가 동시에 같은 꿈을 꾼 거지. 어머니와 나는 생전에 할아버지와 워낙 각별했던 사이였고, 그래서 꿈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 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나서며 할아버지 묘소가 있던 곳을 한 번 더 파보자고 했고, 그 고집에 못 이긴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묘소를 한 번 더 팠더니 그곳에서 손가락 뼈로 보이는 유골이 4개가 나왔다는 거야. 더욱 놀라운 사실은 추가로 나온 유골을 함께 매장하기 위해 새로 이장한 묘자리를 다시 파봤더니 흙이 질척질척한 게 물기가 있었던 거지. 놀랍게도 그 자리는 지하수가 배어나오는 자리였어. 이장할 곳을 며칠 전에 미리 파놓아서 마른 흙만 봤던지라 아무도 그곳이 지하수가 흐르는 곳이라곤 생각도 못했었나 봐. 가족들은 며칠에 걸려서 좋은 묘자리를 구했고, 그렇게 할아버지 묘소를 무사히 이장할 수 있었어. 그 뒤에 할아버지가 어머니 꿈에 나타나서 고맙다고 했다는데 왜 내 꿈에는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 나도 할아버지가 진짜 보고 싶은데. 그 후로도 나는 20대 중반까지 할아버지를 종종 꿈에서 뵙곤 했는데 요즘 들은 몇 년 동안은 통 못 뵌 것 같아. 이제 나도 잘 성장한 든든한 성인이고 할아버지도 마음 편하게 좋은 곳으로 갔다고 그리 믿고 있어. 언젠가 꿈에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할아버지가 어릴 때 나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젠 내가 신문을 읽어드리고 싶어. 마침 꿈 이야기가 나왔으니 유독 소름이 돋고 무섭게 느껴졌던 꿈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들려줄게. 난 유난히 주변 사람들의 태몽이랄지 흉몽 같은 걸 잘 꾸는데, 하루는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내 꿈에 나왔어. 남친이 검은색 차를 타고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게 꿈인데도 엄청 기분이 나쁜 거야. 뭔가 불길하고 불안한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내가 차 운전석 문을 확 열고 안 내리려고 버티는 남친을 억지로 끌어내려 버렸지. 나는 뭐 이런 걸 타고 왔냐면서 남친에게 등짝 스매싱을 날렸고 마구 화를 내다가 잠에서 깨어났어. 내가 왜 화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꿈에서 깨고 나서도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야. 뭔가 찜찜했지만 전화를 걸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 다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남친한테서 뭐라고 문자가 온 줄 알아? 현수야, 나 죽을 뻔했어.
그걸 본 순간 갑자기 전날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난 나는 걱정되는 마음에 바로 전화를 했어. 알고 보니 남친의 친구가 차를 뽑았다고 해서 남친이 한번 몰아보고 싶다면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제법 크게 났다는 거야. 천만다행으로 남친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 외에 다친 곳은 없었는데 잘 사는 집 친구가 스포츠카를 뽑은 게 좋아 보여서 호기심에 운전대를 잡았던 거지. 경차도 몰아본 적 없는 녀석이 차에 대한 로망이 있다면서 스포츠카의 힘을 가늠하지 못하고 악셀을 힘껏 밟았다나 뭐라나. 어이구. 그러자 속도는 순식간에 올라갔고 당황한 남친이 핸들을 꺾으면서 가드레일을 아주 제대로 대차게 박아버렸다고 해. 차는 수리가 안 될 정도로 망가졌고 결국 폐차를 해버렸어. 근데 그 정도의 사고에서 타박상만 입은 정도라니. 만일 내가 그날 꿈에 남친을 억지로 끌어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스포츠카를 뽑은 지 3일 만에 폐차하게 된 남친의 친구는 멘탈이 와장창 나가버렸고 남친의 말로는 보험에 적금을 든 것까지 다 깨서 변상을 해주긴 했다더라고. 어이구, 인간아. 이번 이야기는 내가 예전 직장에서 근무할 때 꿨던 꿈인데 다른 팀의 팀장님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 팀장님이 퇴근을 하면 날마다 병원으로 가서 간호를 했었지. 그날 꿈은 평소대로 회사에서 일하는 늘 똑같은 일상 같은 꿈이었는데 그 팀장님이 상복을 입고 있는 거야. 이상하게도 나는 꿈속에서 그게 이상하단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꿈에서 깬 후에도 솔직히 별다른 느낌이 없었어. 그냥 그 팀장님이 상복을 입고 있었다. 뭐 이것만 유독 기억에 남는 정도였달까. 잠에서 깬 나는 전날에 미리 코디해둔 옷 대신 검정색과 회색 계열의 깔끔한 분위기로 옷을 입었고 평소대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점심시간 직전에 그 팀장님 아버지가 위독하단 연락이 온 거야. 그분은 결국 그날 오후 2시 무렵에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바로 조퇴를 해서 장례식장으로 향했어. 사실 팀장님이 형제도 없고 이혼을 한 데다가 어머니도 예전에 돌아가셨다고 했거든. 그러니 혼자서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 평소 회사에서 그나마 제일 친하게 지냈던 분이라 도와드려야 할 것 같기도 했고 난 회사 사람들에게 부고 문자도 보내주고 팀장님을 위로해줬어. 솔직히 친하다곤 해도 나는 제3자인데 조금 오지랖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바로 그런 일이 생겼으니 그에 대한 책임감 내지는 죄책감 같은 것이 느껴져서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꾼 흉몽들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 솔직히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괴로울 뿐이야. 때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무렵. 당시 3학년들은 모두 학교 본관에서 지냈는데 그곳은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건물이었어. 5층짜리 건물에서 우린 주로 3, 4층 교실을 사용했고 5층에는 3학년들이 쓰는 독서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매일 야간 자유로 학습을 했었지. 학교가 나름 자부심 있는 명문 사립인문계라 야자는 자율이 아닌 의무사항이었어. 개보수를 깔끔하게 하긴 했지만 건물 자체가 워낙에 낡아서 화장실도 다른 건물처럼 공간적으로 여유 있는 편도 아니었지. 내부 구조는 변기칸 2개에 청소도구 칸과 세면대가 각 하나씩이라 4명이 함께 들어가면 공간이 꽉 찼어. 그래서 저녁을 먹고 다 같이 양치를 하러 가면 먼저 끝난 친구가 교실로 가곤 했었지. 그날도 나는 친구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은 후 4층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었어. 친구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난 느긋하게 양치를 마친 후 컵과 칫솔을 친구에게 맡기고 변기칸으로 들어갔어. 남은 친구도 교실로 들어갔고 소변을 보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자리에 앉았는데
왼쪽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으로 삼색 슬리퍼와 하얀 양말을 신은 발이 슬쩍 보이는 거야. 칸막이 아래쪽 공간이 꽤 넓어서 평소에도 볼일을 보고 있으면 옆 사람의 발이 종종 보이곤 했었거든. 나는 우리가 오기 전에 화장실에 누가 먼저 들어와 있었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마무리를 하고 나온 뒤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어. 그런데 세면대 거울을 통해 비춰진 화장실 칸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내가 들어갔던 칸은 두 번째 칸이었고 그곳에서 내 왼쪽에 있는 게 청소도구 칸이었던 거야. 그 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내가 볼일을 보고 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 화장실을 오가는 인기척 같은 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어. 게다가 자물쇠를 열고 닫는 그 작은 소리조차 듣지 못했는데 그럼 내가 본 그 발은 뭐였냐는 거지. 친구가 장난을 친 건가 싶어서 곧장 교실로 가서 물어봤지만 나와 함께 화장실에 왔던 아이들 모두 교실에서 계속 수다를 떨고 있었다고 했어. 그럼 내가 본 그 발은? 그런 생각을 하니 야자를 하는 내내 등골이 오싹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같은 것이 느껴졌어. 결국 나는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에게 동전을 떨어뜨렸다고 거짓말을 했고 4층 청소도구 칸 열쇠를 받아서 그 문을 직접 열어봤어. 하지만 그곳엔 발을 디딜 틈조차 없었어. 똑바로 들어가는 각도로는 그렇게 보였고 내가 봤던 각도로 발을 디디려면 발목을 아예 180도로 꺾어야 겨우 가능할 것 같았지. 만에 하나 누군가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애써 발을 디뎠다면 빗자루나 대걸레가 부딪히는 소리랄지 옷자르기 스치는 소리라도 들렸어야 하는데 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고 그곳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나는 서둘러 문을 잠근 뒤 가방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 다음 날 나는 학생 주임 선생님에게 크게 혼이 났고 선생님은 네가 그럴 애가 아닌데 도대체 왜 그랬냐며 나를 닥달했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겪었던 그 일을 있는 그대로 털어놨는데 선생님이 놀란 눈으로 날 쳐다보더니 그만 가보라고 손짓을 하는 거야. 그런 선생님의 태도가 좀 의아하긴 했지만 선생님이 별다른 말이 없어서 그냥 교실로 돌아가야 했지. 본관 4층 청소도구 칸. 그곳에서 내가 본 건 대체 뭐였을까? 학생 주임 선생님은 뭔가 알고 있었던 것일까?